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자, 드디어 제약유통산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약유통산업 시작하기 전에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 영상 중에서 조회수로는 거의 최저 수준인 것 같아요. 하지만 2주 전에 언급했었던 매켓은 벌써 800불이 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급등하고 있는 산업 건드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산업들 있잖아요. 요런 게 저는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사놓으면 자꾸 주가를 안 쳐다봐도 되고 어느 순간 보면 10% 20%씩 올라있고 몇 달 전에 살펴봤던 BWX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 살펴봤을 때 130불 후반? 요 정도 가격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10불 넘어 있는 거 보면 매일 주가를 보면 찔끔찔끔 거의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몇 달 지나서 보면 4, 50%씩 올라있고 아무튼 저는 이런 종목들이 편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약유통 마지막 시간이고 PBM 사업자들 살펴보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동안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PBM 산업에는 빅3 사업자가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CVS, 그 다음에 2등이 여기 보시면 시그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3등이 유나이티드 헬스,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회사죠. 세 개 회사 중에서 저는 시그나는 일단 배제를 했어요. 그 이유가 제약유통산업 초반 영상 때 PBM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당시에 PBM이 보험사랑 같이 가는 게 좋고 보험 산업 중에서도 특히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미국 공적보험 이 보험과 맞물렸을 때 PBM 회사 입장에서는 시너지가 극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 보시는 이 시그나가 공적보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휴마나라는 보험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인수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2등하고 3등하고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현재 3등인 유나이티드 헬스의 PBM 사업이 2등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그나는 배제를 하고 CVS하고 유나이티드 헬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2등하고 3등하고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PBM이 제약 유통산업의 수요 쪽을 컨트롤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 쪽을 컨트롤하려면 PBM 회사와 환자들 간의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CVS나 유나이티드 헬스는 두 회사 모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서 환자 접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시그나는 그 역시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그나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그나를 제외하고 CVS부터 회사 한번 살펴볼게요. 또 연역이죠. 제가 연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CVS는 지난 영상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월그린과 함께 약국 체인으로 시작했던 회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요거죠. 2007년도에 케어마크를 인수했던 거. 그러니까 CVS는 2000년도 중반 이후로 월그린과 달리 매장을 확장하는 쪽보다는 수직 계열화 쪽으로 전략 방향을 선회를 해서 2007년도에 케어마크를 인수해서 PBM 사업에 진출을 했고 지금 이 케어마크가 PBM 산업 내 1등 사업자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2018년도에 에트나라는 보험사를 인수했던 이 M&A 건이죠. 에트나를 인수하면서 CVS가 보험, 그리고 PBM, 그 다음에 약국 체인, 헬스케어 산업 내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고객 접점을 늘려가기 위해서 약국 체인 내에 클리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 언급했었지만 제약 유통 산업 내 수요 쪽 주도권을 강화해 가기 위한 전략인 거죠. 아무튼 CVS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기 약국 내 클리닉, 그 다음에 PBM, 보험 이렇게 세 개 부분이 있는데 매출 비중은 3대, 4대, 3 이렇게 골고루 잘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긴 하지만 제약 유통이나 바이오 여기 투자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법적 이슈죠. 규제나 법적 이슈로 한번 회사가 흔들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CVS 역시도 법적 규제 이슈가 굉장히 많은 회사였어요. 여기 보시면 각 사업 부분마다 다 법적 이슈가 있었어요. 리테일 부분에서도 있었고 PBM 쪽에서도 있었고 보험 쪽에서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법적 이슈가 과거형이라는 거거든요. 2025년 11월 지금은 대부분 끝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CVS에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의 법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슈들이 해결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저는 70불 때부터 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80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평단보다는 한 5, 6% 올라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워렌 버핏과 마이클 버리가 투자해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는 CBS와 달리 보험사에서 PBM 쪽으로 확장해간 케이스죠. 제약유통산업 초반 영상에서 제가 PBM 산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 PBM 사업자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 계기가 보험사들이 잡일하기 싫어서 잡일을 대신 해줄 업체가 필요했고 그들이 PBM 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는 그 잡일을 계속 자기네들이 해왔어요. 그 이유가 유나이티드 헬스의 태생과 관련이 있어요. 1974년도에 회사가 설립됐을 때 그 당시 제약 유통 상황이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의료비가 폭등하고 보험 남용하고 병원비가 급증하고 이 모든 것의 이유가 그 산업 내 관리가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차드 벌크라는 이 설립자가 유나이티드 헬스를 설립을 했고 그 이후로 유나이티드 헬스는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찮은 일이더라도 외주를 주는 법이 없었고 그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직접 처리해 왔던 거죠. 아무튼 의료비 폭등, 보험 남용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로 시작했던 유나이티드 헬스는 그 이후로 의료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하고 투자를 해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자신들이 다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수십 년간 보험과 의료 서비스 이렇게 두 축으로 운영이 돼왔던 유나이티드 헬스는 2011년도에 옵텀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고 보험사업과 의료 서비스 이 사업을 분리합니다. 회사의 모태가 됐던 보험 부분은 유나이티드 헬스로 남겨놓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을 전부 옵텀으로 집어넣는데 이때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일만 해왔던 PBM 업무를 옵텀 RX라는 브랜드로 브랜드화해서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5년도에 카타마라라는 이 PBM 회사를 인수해서 PBM 내 3위 사업자로 급부상합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는 CBS하고 진화해온 과정이 조금 다르죠. 가장 큰 차이가 보험회사로 시작해서 병원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특수의약품 관리 업체들 몇 개를 인수하면서 약국 영역까지도 진출을 했죠. 여기 보시면 그냥 병원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나라 종합병원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진 숫자가 9만 명이 넘습니다. 웬만한 조그만 나라 전체 의료진 숫자와 맞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의 사업 부문을 보면 크게 이 보험 사업 부분 그리고 옵텀이라는 의료 서비스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PBM 부분은 여기 옵텀 RX 이쪽 부분이고 전체 회사 매출의 25%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2주 전으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가 맥케슨 그 회사 이야기할 때 맥케슨이 가장 성공했던 요인이 의료 네트워크, 특히 종양학 쪽 이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에 고용된 의사들 중에서 맥케슨이 운영하는 종양학 네트워크에 동시에 속해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시균형 이야기할 때 지금 PBM하고 도매상 쪽이 적당하게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봐도 그래요. 의사들이 동시에 유나이티드 헬스에도 속해 있고 맥케슨의 종양학 네트워크에도 속해 있고 두 회사가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뒤에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유나이티드 헬스는 헬스케어 시장 쪽에서 중요한 거는 다 내재화한 막강한 기업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 굳이 언급 안 하더라도 이 회사의 사업 부분 간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법적 이슈. 유나이티드 헬스의 법적 이슈는 어떤가 좀 살펴봤더니 유나이티드 헬스의 법적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송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조사 중인 것도 있고 법원에서 심리 중인 거 아직 정식 소송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판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합의 단계에 이르는 사건도 있고 그래서 CBS하고 조금 다른 게 유나이티드 헬스의 그 법적 이슈가 진행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회사 내부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유나이티드 헬스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내 1위 헬스케어 사업자지만 문제는 지금 법적 이슈가 굉장히 많고 특히
경영 투명성 문제, 이 부분이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주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다만 최근에 버핏이나 마이클 버리 이런 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반등했고 국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이분들을 따라서 많이 샀죠. 하지만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유나이티드 헬스는 앞으로 주가가 흔들릴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진행 중인 법적 이슈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리고 진행 상황이 어떨지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나이티드 헬스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근데 버핏이나 마이클 버리 이런 사람들이 왜 투자했냐? 이분들은 보통 회사를 살 때 1년에서 2년 동안 계속 주식을 삽니다. 한꺼번에 다 사면 회사 주가가 폭등하겠죠. 한꺼번에 팔아도 폭락을 하듯이.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1년 동안 계속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쯤이면 들어가기 적당할 거고 우리는 투자해서 보통 한 4, 5년 이상을 들고 가니까 앞으로 법적 이슈 때문에 회사가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계속 조금씩 사야지. 그런 생각으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한 종목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종목당 내가 5,000불어치씩 산다 치면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에 5,000불 투자했다 그러면 못해도 4, 5년은 기다려야 된다. 4, 5년 동안 5,000불이 계속 묶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5,000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법적 이슈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5,000불의 일부는 다른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아, 복잡해. 나는 모르겠다. 버핏이 샀는데 무조건 오르겠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5,000불 다 담으셔서 한 4, 5년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어떻게 투자했냐면, 유나이티드 헬스는 레버리지 투자를 했어요. 돈이 묶이는 게 싫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일단 CVS도 제가 투자를 했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투자를 했는데, CVS는 법적 이슈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CVS가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보다 비중이 더 높아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본주가 아니라 2배 레버리지 투자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유나이티드 헬스에 10,000불을 투자한다 한 종목당 그러면 5,000불만 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생각이고 지금 5,000불 다 들어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만 들어가 있고 법적 이슈로 흔들릴 때마다 계속 2배짜리 레버리지를 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4년에서 5년 동안 유나이티드 헬스에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가 묶이는 게 싫고 그리고 방금 살펴봤듯이 법적 이슈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꾸준히 추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유통산업이 끝났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고생을 하셨고 다음 산업으로는 또 역시 조금 생소한 산업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있을 예정인데 그 월드컵 수혜주, 수혜산업 이 부분을 좀 공부해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아마도 조금 생소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